정치 구구단 이상일 전 의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상일 전 의원께서도 기자 시절에 문희상 의장 취재 많이 하셨죠? 네, 대개도 많이 갔고 또 국회에 같이 있으면서 당은 달랐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기자 시절에 이미 앵커께서 봉숭아학당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전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분께 여쭤보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잘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분이 국회에 이 서예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예? 서도회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서예 연구 모임. 네,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아주 그 서도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작품을 하나 써서 주셨어요. 어떤 작품입니까? 지기추상 대인춘풍.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대하라 이런 걸 써주셨는데 저 아직도 갖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대통령 되신 다음에 대인춘풍에 좀 어떤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대인춘풍의 정치를 하려면 문희상 의장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입장을 이해하고 야당의 입장을 여당이 좀 이해하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역지사지 정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잘 운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희상 의장 하면은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사실 많은 또 젊은 세대들은 배우 이한희 씨의 외삼촌이다 또 이렇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문희상 의장보다 이한희 씨를 먼저 앞세워서 이한희 씨의 외삼촌이다 이렇게 알 것 같은데. 문 의장이 이제 섭섭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 민주당이 어려운 시절에 그때 이제 구원투수로 많이 나섰죠.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을 끌어나가기도 했는데요. 뭐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 비대위원장을 누굴 앉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어떻게 구심력을 만드는가가 중요한데 당시에도 사실은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비대위원장 역할을 수행했을 때의 모습이 좀 기억이 나고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초리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노력했던 모습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오늘 이제 뭐 협치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장이 되면은 누구나 똑같이 협치를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마지막에 가서 끝마무리가 아름답게 끝났던 국회의장을 그렇게 또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국회는 계속 파행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당제 구도 내에서 여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좀 막중하기도 하거든요.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문희상 위원장이 굉장히 좀 힘든 국회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했는데 오늘 했던 연설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회의장이 오늘 한 이야기대로 국회를 이끌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워낙 치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특히 여당이 문희상 의장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야당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야당의 입장을 좀 잘 아니까 야당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야당한테 양보할 것도 좀 양보하고 여당이 지금 뭐 정권도 잡고 있고 지방 정권도 다 잡았고 국회에서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야당도 협력할 어떤 명분도 생기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견인력을 발휘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여당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정부 집권 2년 차가 됐을 때도 개혁 입법이 안 될 경우에 야당 탓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출된 직후에 당적을 버리게 됐고 이제 무소속입니다. 그야말로 여당과 야당의 중간지대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문희상 의장의 역할 잘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가 자유한국당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5명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가
추려졌다. 이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김병준 국민대 교수, 박찬종 전 의원 이렇게 5명의 후보가 추려졌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정작 이 문제 제대로 논의하기보다는 의원들 간의 감정적 대립, 고성, 특히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을 겨냥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의 공세,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공지된 만큼 정상적으로 앞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통 조직을 요구했던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물통을 열게 돼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주 식사에 대한 그런 바라봅니다. 되겠습니까? 네. 하고요. 충분히 또 나중에. 충분히 나중에 하세요. 네,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의장 선거하는. 에이, 나가지 마. 앞으로 나가지 마. 선거관리위원 남아. 먼저 선거 폭망에 대한 책임,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원내대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인이 원내대표 선거를 나갈 때 중간평가 받겠다, 재신임 받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기 말대로 하면 됩니다. 영상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5시간 동안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김성태 대표 대행과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두 사람 간의 설정과 대치, 이것이 반복됐던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은 백약이 무효고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 해산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 번 네,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지상에 사는 인간의 한심한 꼴을 보라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지독하게 싸우고 정말 유치하게 싸우는 저 모습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 인적 구조상 저 적대감과 불신은 저희 가시지를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가 비대위 준비해서 골랐지만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와도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계속 아마 저렇게 대립과 갈등으로 갈 텐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딱한 일인데요. 어떤 생산적인 지금 정당 활동도 못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국회에서 또 많은 영향을 입고요. 민생에 대한 어떤 입법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리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오늘 한국 갤럽 조사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의석 6석을 가진 정의당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왔거든요. 10%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더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더 내려가면 의원들이 이 당으로 안 되겠다 이런 정신 차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는 수밖에 답이 없다. 왜냐? 인적 청산을 어떤 분이 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인적 구조에서. 근데 해산을 하면 저절로 헤어지기 때문에 인적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야당이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진들이 가세할 공간도 생기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을 해산하고 당의 재산 상당히 많습니다. 명예퇴직금으로 사무처 요원들 좀 하고 정리할 때 드리고 나머지는 국가에 헌납하고 정말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런 각오가 아니면 우리 야당 정치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일 의원께서는 해산 이야기를 또 거듭해 주셨는데 어제 당사도 옮기고 이런 걸로 봐서는 또 해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김성태 대행과 심재철 전 부의장의 설전, 대치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심재철 전 부의장이 또 친박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총대를 매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박계는 아니지만 또 친박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아주 애매한 위치에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사실상 친박계 지원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또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복잡한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 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딱 심리 상태가 지금 이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친박이나 비박계 어느 쪽이 지금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대편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경멸을 표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심 전 부의장의 주장은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가지 말고 빨리 전대해서 빨리 그 당내 지도 뽑은 다음에 그 체제로 우리가 당의 구심력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비박계라고 분류가 되는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은 혁신 비대위든 비대위를 구성해서 다음번 총선까지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힘들이 양쪽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향해서 결국은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이 좀 추한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오늘 상당히 그 격언이라고 할까요? 또 문학 작품의 한 말씀도 인용해 주셨는데 지독하다 지독해 저희 인간들의 꼬라지 보라니 이 말씀을 이상윤 의원께서 해주셨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을 경멸하게 된다. 김성태 대행과 심재철 전 부의장 사이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갔던 이야기들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김성태 대표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 하면서 특활비 6억 원 받았는데 후배 의원들에게 밥 한 번 사준 적이 있느냐? 또 있죠? 누드 사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 출당을 막아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재철 전 부의장을 향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린 셈인데 심재철 전 부의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서 또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서 이 누드 사진 관련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드 사진으로 출당 요구도 없었고 최고위원 계속했다. 당시 당직이 없었던 김성태 대행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정말 유치한 싸움인데 그 시절에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예. 2013년 때인데요. 그때 보도도 됐습니다. 그 사진 보는 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당에서 뭐 윤리를 소집해서 뭐 출당 논의는 없었습니다. 김성태 대행이 일단 팩트에서는 좀 오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비판을 받고 넘어가는 정도에 그쳤고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하실 때 저는 밥을 얻어먹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배 의원들 뭐 예. 밥을 안 샀다는 것도 사실은 이 공격을 위해서 좀 유치하게 한 건데 물론 공격을 받으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심재철 의원 밥은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보다 정말 본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의원총회가 어제까지 5번이 열렸는데요. 단 한 번도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계속 감정 충돌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원총회는 김성태 대행이 제시한 중앙당 해체 수진의 슬림화 당명 개정 뭐 일종의 그 쇄신책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그것도 논의하지 않고 싸움으로 끝났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밤을 새더라도 비공개로 해서 서로 중지를 모아서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을 어떤 분을 모실지 아니면 뭐 전당대회를 언제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뭐 정해가지고 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저 인적 구성으로는 그 불신과 적대감은 가시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저런 모습을 계속 노출할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 대행을 겨냥한 자유한국당 내부의 반발 움직임. 심재철 전 부의장뿐 아니라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끊임없이 김성태 대행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 추대된 거지 당대표가 아니다. 선생님이 안 계신 틈에 반장이 수업하자고 하면 학생들이 따르겠나. 그냥 선생님 오실 때까지 자습이나 시켜야 한다. 김성태 대행은 반장이다. 선생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가 하신 말씀과 맥락이 닿은 것 같아요.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 뽑고 추리자, 당을 추스르자라고 하는 게 아마 친박계의 생각인 것 같고 심재철 부의장도 전 부의장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태 대행은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성태 대행의 글 한번 보여주시죠.
연불보다 제법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는 더 죽어야 한다. 김성태 대행은 자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대행도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의원들을 사실상 더 강하게 비판한 건 아니겠습니까? 연불보다 네, 제법에 눈이 멀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들을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죽어야 한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대편이 자신을 공격한 이런 감정적 공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 김진태 의원의 지적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한가롭게 공부하는 상황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좀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시 때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지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고 결국 이제 사망을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다음 장수가 나와서 또 그 자리에 이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부재했을 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맡을게요라고 손들어서 맡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선생님이 없는 자리에 반장이 지금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백약이 무효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누굴 갖다가 비대위원장을 앉혀놔도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해라고 말했는데 학생이 말 안 들으면 그만 아닙니까? 지금 말 들을 생각들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은 특히나 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겠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답이 없는 거다. 결과적으로 공천과 연관된 권한을 갖지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언급하셨듯이 김성태 대행도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연불보다 제법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안겨드리는 우리 당의 모습은 용서받지 못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덕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당대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아껴야 하고 가슴 속에 싸워둬야 하는 그런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오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직격탄 날린 거 아닙니까? 네. 과거에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흔드는 행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건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이다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박은 과거에 호가호위를 했고 박근혜 정부 국정 실패에 책임 있는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은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쇄신할 자격은 비박 쪽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참 김성태 대행이 원내대표를 하면서 권한대행을 맡는 거는 그건 당원 당규상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분이 이걸 맡고 나서 이제 선거에서 지고 나서 이걸 맡고 본인이 쇄신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쇄신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원총회를 좀 열고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도 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쇄신책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제시를 하고 나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내 비대위원장한테 권한 넘겨주고 나는 원내대표 역할에 아주 치중하겠다. 이런 본인도 지난 선거에 책임이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말씀이 내가 제일 먼저 수술대에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김성태 대행이 책임진 모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서로 감정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제가 보기엔 이 대화로 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정말로 의식한다면 김성태 대행이 친박을 호가호위한 세력을 해서 배척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같이 어떤 쇄신책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이 기대하는 새 신책은 저당의 인적 구성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 예, 다시 또 글로 돌아가시는군요. 네네네. 당명 개정 정도밖에 못할 예. 겁니다. 당명 개정하고 당의 정강 정책을 좀 바꿔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정도밖에는 못해요. 그러면 국민이 감동을 못 얻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께 감동을 주는 쇄신,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인적 구성을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이상희 의원은 말씀하시는데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말씀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은 질서 있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권은 사실상 비주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박계가 가지고 있는데 당의 주류 세력은 친박계라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간에 지금 세력 구도가 안 맞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비박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친박계의 어떤 세력을 눌러가면서 당을 혁신하는 작업을 가야 된다고 보는 건데 친박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맞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어떤 혁신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서로 간에 이게 당권하고 세력 구도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인적 청산을 지금 하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적 청산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차라리 혼돈 상태, 무질서로 돌아가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상희 의원이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안철수 전 의원, 전 대선 후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 일부 언론들은 그래서 아마 독일에 갈 것 같다. 독일 통일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분명히 정계에서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전 대통령 수업하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정계 은퇴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표현한 것은 다시 뭔가를 좀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잊히는 게 제일 두렵죠. 그러니까 정치 일선에서 뒤로 물러난 것도 사실 두려워하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 결단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나타나기는 또 굉장히 쉽거든요. 과거에 정계 은퇴 선언하고 DJ도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정치 상황은 또 달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들어올 공간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92년도에 대선 패배 직후에 12월에 이제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때 정계 은퇴 선언을 할 때 우리나라 언론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선거 때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을 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이 다시 되돌아올 때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들도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사실 DJ가 정계 은퇴 선언할 때는 언론의 반응, 국민들의 반응이 뭐 그동안 내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참 안타깝다. 노정객이 저렇게 정치를 그만둔다고 하니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DJ는 이제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시 정계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안철수 전 의원 어제 기자회견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하는 반응은 없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 정도 반응까지는 못 들어봤고 불가피한 선택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9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영국으로 가셨죠. 예. 근데 이번에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로 가신다는 거고 뭐 언론은 독일 통일 공부 등등 하는데 독일에 가면 사실은 이거 분권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당제고 연립정부.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성찰을 통해서 본인이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니까 저는 한국 정치를 한편으로 잊으면서 또 그러나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노력 그다음에 이 세계의 흐름
이런 걸 좀 차분하게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오시길 기대하고요. 정치 상황은 어떻게 밝힐지 모릅니다. 게다가 야권이 재편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려면 야권의 상황이 뭔가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야 할 텐데 원래 정돈된 상황이면 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어떤 결단의 순간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